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섭입니다. 익산에 있는 에코 섬유연구원이 다양한 첨단 섬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섬유는 물론이고 방화복 원료가 되는 안전보호 섬유 등 특수 섬유를 개발하고 상용화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민강 원장과 에코섬유연구원의 섬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민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에 있다는 것을 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관이고 그런데요. 연구원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2001년 익산 제2산업단지 내 그 재단법인 전북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출범을 하여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이자 네.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섬유 패션 분야의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서부터 사업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섬유 패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섬유 패션, 우리가 섬유 하면 우선 패션을 떠올리게 되고 섬유 패션은 물론이고 각종 특수 섬유를 개발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산업부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왜 익산에 있는지 또 그 배경이 왜 익산에 있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 전북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리아스 3사, BYC, 쌍방울, 태창 등이 이제 국내 의류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니트 염색 업체들이 서울 경인 지역에서 편직된 니트 원단을 임가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북 지역 니트 업계에서 여러 가지 생산 기반이라든지 기술 인력 부재, 패션 디자인, 마케팅 지원 부재 등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섬유 업체들의 기업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익산 지역을 저희가 시작을 하는 기관으로 지역으로 선택을 하여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익산 지역 하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네이 산업 하면 바로 익산을 떠올리는 그런 섬유 고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대의 조류에 좀 따라가지 못해서 좀 침체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융합섬유연구는 이런 그 섬유 발전사와 맥을 같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류에 맞는 여러 가지 이 섬유들을 또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하고, 예를 들자면 친환경이랄지 이 안전보호 섬유랄지 이런 섬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런 이런 그 특수 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연구원 설립 목적이 기업 지원을 통한 섬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기 때문에 약 6,400평 부지에 5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세상 장비를 포함해서 시험평가 지원 장비 등 약 30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연구동, 생산동, 섬유 패션 클러스터동, 그 다음에 이번에 개소를 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네. 그리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을 구축이 되면 이런 섬유 개발할 때 아니면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지 이런 걸 저런데 어떻게 좀 장비나 시설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01년에 이제 기관이 출범하다 보니까 약 20여 년의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좀 섬유 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장비들은 좀 이제 장비가 노후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안전보호 융복합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최근 5년 이내에 들어온 장비들이어서 네. 그런 장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 개발해야 되고 또 상용화도 지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운영할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 에코숭합 융합 섬유연구원의 뭐 전문 인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연구원이 정원은 52명이고요. 네. 현원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직이라는 직종으로 네. 약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들 구성은 뭐 박사 9명과 석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지원과 이 전체적인 그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직과 일반직이 나머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47명이 섬유산업의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인원은 47명이면 좀 부족합니다. 예, 네. 지금 52명 정원에 47명인데 지금 섬유산업이 좀 그 낙후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산업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좀 정원에 비해서 5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달 24일이었죠.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는 게 되고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뭘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는 뭐 최근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발령된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산업재해 사망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는 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자 그 개소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즉 산업 현장에서의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복, 네. 보호장구류 등에 대한 안전보호 섬유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2023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네, 건축을 해서 이제 개소는 지난달 24일 날 했고, 예. 이제 본격 가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그런 것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기술지료센터는 안전보호 섬유 제품의 시험 및 인증 지원을 위한 시험 분석 시스템 7종을 도입을 하여서 네. 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시험 분석 지원과 국내 인증 규격인 KC 인증, 그 다음에 CE나 NU 등의 해외 인증을 대응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자 올 9월에 콜라스 인증 획득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보호 섬유 제품 개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성능과 기능을 검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어떤 기관으로서의 유상이랄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런 섬유 관련 업체들이 개발을 하거나 뭐 상용화를 하려면은 우리 이 안전보호 섬유 기술지원센터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경제적 어떤 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세계 각국이 뭐 자국민의 안전과 그 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역기술 장벽을 그 경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보호 그 장구류나 소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안전보호 섬유 관련된 제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가지고 약 60조 정도의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60조 정도 예. 규모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 수준도 낮고 또 뭐 인증제에 대한 국민 안전처나 고용 노무 등이 좀 품목에 대한 좀 인지가 좀
아직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안전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또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기관이 거점 역할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시간과 인증 비용 절감, 국내 안전보호 제품에 대한 개발 활성화, 그래서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 시장 확대, 네. 즉 경제적 효과 등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전보호 섬유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안전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재해가 일상화된 것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재해가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안전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좀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섬유 패션 클러스터도 그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섬유 패션 클러스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섬유 패션 클러스터 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섬유 기업들을 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도 지원하기 위한 임대 공간도 제공을 하고, 네. 저희 산학연 연구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업이 사업화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2021년 12월에 조성된 클러스터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8개실의 임대 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전시실 등은 지원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입주 분야의 섬유 패션 기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섬유 패션뿐만 아니라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나 기타 융복합 섬유 소재 부품에 이르기까지 네. 그 기업의 지원 범위 입주를 확대시켜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섬유 패션 클러스터 등이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섬유 관련 어떤 그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걸 희망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좀 상담을 하게 되면 임대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저희 기관이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지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친환경 청정 소재 연구센터도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친환경 청정 소재 연구센터는 뭐 이름 그대로 친환경 및 생분해성 소재 개발, 천연 소재를 활용한 대체 섬유 소재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미래 친환경 신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현재는 바이오매스 기반 저탄소 가공, 생분해성 재활용 등 친환경 리사이클 활성화를 통한 섬유 패션 산업 육성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친환경 청정 소재 영역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친환경 한지사 벽지 제품 개발, 네. 친환경 항균 보습 기능성 내의류 제품 개발, 천연 섬유 활용 자동차 내장재 등 뭐 친환경 청정 소재에 관련된 소재를 이용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친환경 청정 소재 섬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뭐 개발한 제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에코융합연구원이 지금 개원한 지 상당히 지금 오래됐는데 그동안 그 개발한 그 기술과 제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소개할 만한 좀 주목받는 그런 기술이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연구원이 이제 현재 많은 뭐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을 많이 지원을 하였고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헬스케어 등 기능성 섬유 제품 제조 기술을 통해서 항균 소치 기능성 내의류 제품, 네. 친환경 한지사 벽지 제품 등이 있고, 또한 항균 보습 기능성 내의류 제품, 냉감 원단 제품, 또 발열보 원단을 이용한 아웃도어 제품 등을 저희가 개발을 지원을 하였고요. 또 섬유 중에서는 나노 섬유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노 섬유요? 나노 섬유를 이용하여서는 세계 최초로 나노 섬유 복합사를 제조를 하여서 이를 통해서 수처리 필터 제품을 개발을 하였고요. 또 치과 시술용 나노 섬유 복합사를 네. 개발하여서 또 뭐 의료용 쪽으로도 의료 보조 소재죠. 그런 네. 쪽으로도 지원을 하였고, 또 코로나 시기에는 IoT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마스크도 개발하였습니다. 뭐 이 외에도 토목 건축 산업 분야, 뭐 자동차 산업 분야의 내장재, 그다음에 안전보호 제품 개발 분야 등에서 많은 그 제품들을 개발을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데 지원도 하고 개발을 했는데요. 이런 그 기술로 상용화된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내의류 제품인데 뭐 항균 소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생활용 그 친환경 한지사 벽지, 네. 또 뭐 항균 보습 기능성 내의류 제품, 앞서 말씀드린 또 발열 보호 원단을 이용한 아웃도어 제품들, 네. 그다음에 토목 건축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방염성 섬유 복합 보드, 네. 층감 소음 방지 패드 제품, 그다음에 뭐 소음 방음 기능 향상 섬유 복합체 기술을 활용한 뭐 생활용품 등, 네. 그리고 자동차의 내장재, 그런 뭐 대시보드라든지 뭐 콘솔 박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저희가 뭐 개발한 제품에 좀 되겠고요. 뭐 안전보호 제품에서도 센터는 뭐 올해 개소를 했지만 연구는 계속해서 기업과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뇌절단이나 뇌배임성 보호 제품이나 안전등급의 등급을 획득한 복합사 및 원단을 활용한 제품들, 네. 그다음에 또 뭐 농약이나 이러한 유해 환경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이런 그 안전보호 장구류나 제품들을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고, 또 앞서 말씀드린 콜라스 인증 획득과 더불어서 기업을 인증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제품들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요. 콜라스 인증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콜라스 인증이라는 게 뭘 인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소비자한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 시험법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의대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어떤 공인시험기관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섬유 제품과 안전보호, 섬유 제품을 활용한 안전보호 제품을 인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콜라스 네. 인증 획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올 9월 안에 그 인증 획득을 현재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콜라스 인증을 받아야 예. 비로소 이제 말하자면 그 안정성이 인정받고 공인받는 그런 섬유가 되겠군요. 예. 그럼 네. 뭐 섬유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획득이 되어야 해외 수출에도 네. 그 부분이 품질이 보증받아서 기업이 수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반드시 뭐 개발을 지원한다랄지 뭐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섬유 관련 기업들이 이 에코섬유연구원의 어떤 기술 지원이랄지 이런 그 섬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면 참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 저희는 뭐 직접적으로 방문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홈페이지에 이러한 부분들,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그 신청하는 그런 게시판이나 뭐 장비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신청하는 그런 그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화를 주시던 이메일을 주시던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R&D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 지원 부분이 좀 별도로 네. 마케팅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어떤 그 성능, 뭐 일반 그 기업들이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성능 시험이랄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를 향후에 국방안전보호 신뢰성 평가센터로 저희가 확대 개편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 센터의 바탕은 저희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콜라스 인증 획득을 통해서 이러한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인증 지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패션 그 연구동에서는 이 창업하는 기업도 이제 입주해서 이런 그 기업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창업 희망자들에게도 이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창업 희망자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에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 창업보육센터는 섬유뿐만 아니라 융복합 섬유 소재 분야로 그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서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의 니즈에 맞는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을 비롯한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 역량 강화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추어서 이를 통해서 예비 창업자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션 연구동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그 기업이 입주해서, 예. 주로 이제 창업자가 중심이 되겠네요. 입주하는 기업들은. 네. 섬유 패션 클러스터동은 창업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가 좀 담당하고 있고요. 네. 섬유 패션 클러스터동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가 더 확장이 되어서, 네. 그 섬유 패션 클러스터동으로 입주를 하면 선순환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 연구동은 따로 있고, 예. 창업 연구동 따로 있고, 거기서 조금 어떤 그 사업 가능성이 있다. 예. 창업을 해서 예. 있다고 한다면은 패션 연구동으로 입주를 해서 거기서 또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저희 기관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순서이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섬유 패션 클러스터동은 그 저희 기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네. 섬유 관련된 네. 기업은 언제든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입주한 기업들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개 입주 실 중에 네. 15개가 현재 입주를 해 있고요. 네. 현재 3개 실이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더 이제 추가로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되겠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예. 지금 창업 연구동에는 좀 몇 개의 기업이나 이 창업 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창업 그 센터동은 11개 입주 공간 중에 네.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요. 한 개 기업이 현재 새롭게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입주하는 기업도 있고, 또 창업하는 기업들도, 이 에코 섬유 융합 연구원, 여기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 융복합 섬유 연구와 관련해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기존 전통 섬유의 한계를 넘어 친환경, 융복합, 미래 소재 연구 개발에 주력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국내 섬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70년대, 80년대에 그 호황했던 섬유 산업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창출되고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 마련과 더불어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섬유 전문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섬유가 일반 의료의 소재라고 하는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신체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섬유 등 우리 시대에 맞는,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섬유들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섬유가 경제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에코섬유연구원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